이런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체크리스트 만든 거를 그쵸.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좋죠. 배포를 줄수 있어요, 그러면? 해드릴까요? 좋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어제 모의고사를 봤는데 국어 시험이 난이도가 좀 평이했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선생님들 보시기엔 좀 어떠셨나요? 6월보다는 좀 쉽긴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비문학이 이제 어려운 지문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뭐 체감 난이도가 그렇게 작년 9월처럼 푹 떨어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작년은 어땠나요? 작년에는 6월하고 9월하고 난이도 차이가 꽤 컸어요. 9월이 굉장히 쉬웠는데 수능 때는 오히려 6월이랑 난이도가 비슷하게 나오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6월에 좀 많이 어렵고 9월에 쉽고 수능은 6월에 조금 가깝게. 저는 이제 선택 과목 얘기를 좀 해보면 선택 과목 엄매랑 화작의 난이도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보통 이제 학생들이 선택 과목 먼저 풀고 이제 공통 과목으로 넘어가는 경향들이 많은데 엄매를 먼저 풀었었던 친구들은 초반에 좀 헉해서 전체적인 시험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화작은 굉장히 좀 평이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9월이니까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생님 제자들은 시험 잘 봤나요? 지금 생각나는 친구는 전략대로 해서 그 전략이 좀 먹힌 친구가 생각이 나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어를 잘하는 친구는 아닌데 이제 6월 모의고사 본 다음에 저랑 얘기한 게 선택 과목 24점 꼭 맞자. 그리고 문학 38점 꼭 가져가자. 독서에서 첫 번째 지문에 7점, 독서론 7점. 요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탄탄하게 맞을 수 있는 점수를 60점대 중반 정도까지는 꼭 확보를 하자. 그리고 나머지 비문학에서 보기 문제는 일단은 찍고 가자. 버리고 가자. 라는 전략을 했는데 보기 문제를 버리자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독서 지문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지문들은 응용되어서 나온 보기랑 지문이랑 이렇게 같이 매칭시켜서 푸는 문제들이 어려운 킬러 지문들이에요. 이번에도 이제 13번이랑 16번이 그렇게 해서 오답률이 상위권에 있는 그런 킬러 문제로 나왔었는데 그 문제들을 버리고 가면은 확실히 시간 세이브가 많이 돼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전략을 이제 짜줘서 어려운 문제들 버리고 가고 맞출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서 풀었더니 4등급, 5등급 왔다 갔다 했었던 친구인데 70점대 중반 정도 점수가 나와서 아마 3등급이 될 것 같아요. 6월 모의고사부터 9월까지의 그 기간 사이에 좀 성적 향상이 좀 많이 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도는 하셨는데 혹시 좀 아쉬웠던 친구는 혹시 없나요? 아쉬웠던 친구는 본인이 계속 해왔었던 독해 스타일을 유지하려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다른 솔루션들을 계속 제시했었는데 본인이 하는 방법이 이제 최상위권들이 많이 하는 전체 지문을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 한 번에 쭉 읽고 전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 때에 최대한 지문으로 적게 돌아가고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본인이 계속 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이 친구는 그만큼의 독해 수준이 안 돼서 좀 이 방법 말고 지문을 꼼꼼하게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읽는 태도는 유지하되 지문의 정확한 내용을 선지해서 판별하기 위해 왔다 갔다 이렇게 체크하는 중간 체크가 너에겐 필요하다. 아직은 한 번 읽고 충분히 이해해서 문제 푸는 그 풀이 방법으로 하기엔 독해력이 부족하다라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본인이 이제 유지하는 방법대로 하다가 이번에 이제 유류분 지문에서 전체 문제를 다 틀리는 이제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런 독해 방법의 문제가 지금 현재처럼 글이 짧아지고 압축적인 내용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본인이 이해한 그 내용, 머릿속에 있는 내용 가지고 문제의 성질을 다 분별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있는 것들 신뢰하기보다는 문제로 계속해서 어디를 근거로 답이 나왔는지 또 어떤 단어들이 어떻게 변형되어서 선지에 나왔는지를 확인하면서 가는 게 훨씬 더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들을 솔루션으로 제공했고 이 친구는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만났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본인의 방법을 좀 내려놓고 제가 제시한 방법대로 남은 시간 준비해 보겠다라고 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 머릿속에 제시문을 넣고 그냥 문제를 푸는 그런 친구들도 있나요? 덕현쌤도 뭐 이런 제시문 독해법 같은 거 훈련을 하시나요? 최상위권을 노리거나 상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넘어가려는 학생들한테 이런 훈련을 시키긴 했거든요. 이제 쭉 읽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작업 이제 설명을 시켜보고 제대로 이해했다 싶으면 오케이 그럼 지문 덮고 풀어. 어휘 문제, A, B, C, D 이거 확인해야 되는 거 이제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봐야 되긴 하지만 심지어 이제 적용 문제 쭉 풀어내는 모습을 제가 이제 훈련시키면서 봐가지고 요거는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좀 맞는 훈련법이 아닐까.
그 덕현 쌤도 학생들 중에서 이번에 좀 성적 좀 잘 나온 학생들 혹시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이제 고2 때 정시 대비를 하기로 이제 완전히 전환을 하고 3, 4월에 잘 나왔죠. 1등급? 네. 4월에는 97점이 나왔었어요. 네. 하나 틀렸네. 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방심을 한 거죠. 제가 4월 모평 끝난 그 다음에 첫 수업 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넌 방심할 거다. 방심하면 선생님이 혼낸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면서 했는데 방심을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수학이 좀 약하다고 생각했는지 비중이 이제 확 쏠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6월 모평, 7월 모평 때 미끄러졌어요. 거의 한 1년 만에 80점대가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 계속 90점대, 4월에 97점대 누군가는 80점 꿈의 점수인데. 그렇죠. 네. 근데 6월은 워낙 어려워서 이제 80점대지만 2등급이 나왔고 7월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쉽다 보니까 3등급이 나왔죠. 이제 멘탈이 좀 망가져가지고 일단 자신감을 다시 회복시켜야겠다. 그때부터 좀 실전 연습 위주로 하면서 100점을 계속 좀 강조를 했어요. 초반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뭐 90점대까지는 한두 번 하니까 바로 다시 올라왔는데 그거를 이제 수능 완성 그 실전 연습으로 했거든요. 5회분 들어있는 걸로. 근데 이제 결국 4회차에서 100점이 나왔어요. 자신감이 좀 다르더라고요. 100점은 처음 봐가지고 8월 한 초순? 이때 이제 100점을 딱 맞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멘탈 관리를 계속 했죠. 다행히 이제 그거에 맞는 점수대가 나와가지고 지금 93점 정도 맞았는데 그럼 어려운 문제 틀린 건가요? 이게 참 신기한 건데 수능 완성 실전 연습할 때도 그렇고 계속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너는 어려운 건 맞추고 쉬운 건 틀린다. 이번에도 쉬운 걸 틀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다 맞췄어요. 본인이 확신한 거를 바로 찍고 잘 확인 안 해요. 그 행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아서 남은 기간 일단 10월 모평 때는 100점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수능까지 어차피 기간이 이렇게 길게 남지 않다 보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좀 기억하거나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다에 대한 팁을 좀 하나 주신다면 6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이제 EBS 연계 비율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국어에서는 오히려 실질적인 연계 비율은 좀 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알차게 연계가 된다. 독서에서도 이번에도 아드르노랑 유류분이 연계되는 내용이었고 문학은 계속해서 이제 세지문식 연계가 되어져 가는데 뭐 그것도 사실은 6월, 9월을 같이 이렇게 보다 보면 약간 수능까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흐름이 보여요. 고전소설 하나, 고전시가 하나, 그리고 현대시 하나 이렇게가 계속 연계가 됐었는데 이거 꼼꼼하게 좀 남은 기간에 봤으면 좋겠는데 단순히 내용을 외우는 걸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제에서 분명히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관점을 제시해줘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통해서 아는 지식이 베이스가 돼서 그 관점으로 푸는 그런 연습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EBS에 대한 연계 연습과 그리고 평가원이 내는 어떤 그런 방식에 대한 이해 두 가지가 좀 결합되어서 같이 준비를 해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잘하는 학생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네가 그럴 때가 아니다. 거의 본인도 느끼고 있긴 한데 이번에도 아주 높은 확률로 자만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절대 자만하면 안 된다. 이걸 위해서 사실은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일주일에 최소한의 분량 또는 최대치의 분량 그거를 이제 유지해서 가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문제풀이만 하는 게 아니고 모의고사를 풀고 채점하고 오답을 분석하고 지문을 정리하는 이 단계를 최소 4세트 이상은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분석할 때 내가 왜 이 행동을 했는지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이걸 그냥 실수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 원인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답을 왜 선택했는지 정답은 왜 그냥 패스를 했는지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봤는데 다 맞는 것 같아. 그럴 때 3번이 왠지 마음이 가. 이런 행동들을 학생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 행동들을 스스로 분석하고 이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잘하는 친구들도 이제 그런 단계를 통해서 스스로의 행동을 좀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체크리스트 만든 거를 그쵸.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배포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해드릴까요? 네. 좋죠. 그러면 제가 밑에다 링크 이렇게 달아가지고 체크리스트 쓰는 게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죠. 체크리스트 통해서 어디 부분에서 본인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실수를 하는지 찾아보시고 거기에 유념해서 문제를 풀어보신다면 정답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6월 모의고사 봤었던 것도 다시 꺼내보시고 체크리스트 통해서 분석해 보시면서 평가원이 어떤 스타일로 내는지 또 어떤 연계들이 있는지 지금 보시면 다시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꼭 분석하고 넘어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